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이번 시간엔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뭐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 서울하고 지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지방은 좀 과잉으로 가는 것 같고 서울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보급률 자체도 100 미만이고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과율을 따집니다. 공실률하고 똑같은데 한 5%는 돼야지 된다 그러거든요. 그 통계 봤을 땐 서울시는 뭐 2%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다. 재건축 재개발도 시에서 좀 약간 막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 그러면 뭐 당장 4, 5년 뒤에 2020년대 좀 슈퍼 사이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국적인 슈퍼 사이클은 이제 불가능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한 2026년, 7년부터 인구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 시기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 2030년 이후부터는 이제 세대수도 감소하거든요. 가구수까지 감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의 그런 불황이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재건축 규제 같은 걸 당장 풀어준다고 해도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엔 저층 단지들 재건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층 단지, 아주 고밀도 단지들을 재건축을 하는 거라서 가구 수가 이제 순증하는 부분이 좀.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택 가격이 촉발되는 트리거는 뭐냐면은 주택 수가 부족하다 이것도 있지만은 새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1000채에 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100채로 돼서 100채밖에 안 늘어나지만은 그런 아주 썩은 아파트가 새로운 1100채 아파트, 새 아파트로 공급되는 거예요. 모든 가격의 불안 양상을 나타내는 게 신축 아파트 부족이거든요.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려주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를 좀 많이 지으면은 어느 정도 그쪽 수요를 잡을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폭등하고 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자기 임기 내에 오르는 거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다음 정권, 다음 시장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폭탄을 넘기는 일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계속 폭탄을 돌리게 하면서 더 큰 폭탄이 만들어지는 걸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해법은 좀 효과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 자체에도 뭐 상당히 여력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운동들 중에 하나가 인비라는 게 있습니다. 인비요? 님비는 들어보셨죠? 님비. 님비가 아니고 예, 인비. 인비. 예스 인마이 뺑이 하더라 그러게.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샌프란도 그렇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대도시에서 타는 게 게라지 하우스 이런 것도 나와요. 주차장 차고에다가 위에다가 쪽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만 원, 70만 원에 젊은 친구한테 임대를 하고 그 정도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적률, 맨하탄에서 용적률은요. 그 친구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는 150% 이렇게 300% 이렇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10.0 이랍니다. 1000%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들 선진국 대도시들은 용적률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청년을 위한 주택도 그렇고 엄청나게 총력전입니다. 한 가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도 시키고 재개발도 시키고 근데 기껏 정부에서 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 다 막고 하는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20채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거 하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거래요. 근데 또 도시에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통으로 하면은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뭐 좀 좋은 구지가 시설이 도로도 넓히는데 이렇게 작은 걸로 하면은 이게 새로운 알박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앞으로 40년 동안 재개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총력전으로 가서 시장이 그 가운데 판단을 해서 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 좀 외골수적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이제 선진국이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뭐 대형 개발, 복합 개발, 오죽하면 뭐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삼성, 현대자동차 그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경직되게 운영되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에서 더 큰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못지않게 리모델링 시장도 뭐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30년 연한을 채워가는 90년대 준공 단지들을 좀
노려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고 표현하는 200만 호 지을 때 했던 것들이 모든 게 그 해당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략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지역쯤 돼야지 아마 될 겁니다. 그 이하는 리모델링이 아주 힘들 거예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이면은 사실 한 분당 정도 위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아, 분당. 일산은 좀 어떤가요? 일산도 그만큼 안 되거든요. 가격이. 물론 일산의 일부 지역은 되겠지만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들이고 대략 한 1,500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뭐 서울 시내 고가라든가 사실 재건축해가지고 규제 맞고 뭐 재초안 당하느니 리모델링 정말 잘해가지고 가격을 훨씬 높게 받고 그런 것들 가능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여기에 대해서 워낙 규제를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건데 언제든지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로 돌아설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에는 오히려 타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한 주택들이 네. 오히려 피해를 보는 좀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했으면 훨씬 나은데 지금 정부 상태에서 뭐 규제가 워낙 강해서 리모델링 돌아서고 했잖아요. 예.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지금 용적률 한 250, 270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타당해 보이지만은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을 400%까지 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용적률 좀 상향을 검토한다거나 혹은 뭐 용적률 상향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은 이때는 무조건 뭐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이 무조건 좋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물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예. 그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중고층 단지들이니까 재건축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그렇죠. 리모델링도 이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좀 어렵다. 맞지도 않고 근데 공급이 많아요. 또. 예, 또 창릉 신도시가 옆에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자, 암울한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분당 판교 신도시를 만들 때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 좀 참여한 적이 있는데 분당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분당이 있는데 새 도시 판교라는 새 집을 지으면은 헌 집은 집값 떨어진다요.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판교가 들어오고 나서 분당 집값이 거의 더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를 보면은 고용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에서 뭐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 고용이 들어가니까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어떤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 새로운 그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신도시 발표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제2 판교를 만들겠다. 예. 근데 그건 뭐 사실 판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판교는 판교가 그기니까 판교인데 제2 판교라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 실제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데 IT 기업이나 이렇게 좀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에 저도 좀 탐방을 하고 좀 물어보고 뭐 다른 신도시 관련하면서 해보면은 마지노선을 판교하고 마곡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거기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거기 관여하면서 얘기했던 게 거기 그런 직원들한테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한 2억 싸게 주자. 그러면 직원들이 올 거 아니냐. 뭐 그런 특공 요즘 뭐 신혼부부 특공도 그쵸? 있잖아요. 입주기업 특급 입주기업 특공 같은 거 특별 공급 만들면은 좀 되지 않겠냐. 뭐 그 정도로는 뭐 기발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디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은 고향은 집값이 더 뛸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신도시 하면서 뭐 저 2기 신도시들 보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기업이 안 들어와요. 아파트만 들어서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또. 결국에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과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일산의 공급 폭탄만 가져올 그렇죠, 것이냐가 그렇죠. 예. 앞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이제 뭐 반대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반대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논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한 걸 보게 되면은 제때 갖다 준 게 없습니다. 뭔가 항상 늦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뭐 GTX를 뭐 노선 한 개로 부족하다. 2개를 더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로도 닦아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총선 공약에도 나왔지만
신도시 뭐 창릉 신도시 백지화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었잖아요. 예, 예. 주민들 시위도 했고. 근데 신도시 지정이 철회됐던 것도 있었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라는 건 신도시도 택지 개발이고 다 택지 개발인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평 이상을 신도시라 해요. 뭐 어떨 때는 300만 평 이상을 신도시라 하고. 근데 10만 평, 20만 평짜리 있죠. 그런 것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철회된 것들이 꽤 있죠. 근데 신도시 100만 평, 300만 평 이런 것들은 철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없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뭐 반대를 강하게 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근데 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그 국토부하고 그다음 정치권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신도시를 안 하겠다.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뭐 정당성이라든가 여기에 충격이 갈 거예요. 재개발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사실 뭐 재개발하면 서울 재개발을 거의 말을 하는데 구역 규정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 늘어날 재개발 구역이 없다면은 또 그게 또 서울의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곳들 초기 구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서울 자체가 그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뭐 시장님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더 없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은 과거에는 뭐 산꼭대기 뭐 저 이상한 데에 있고 막 외지에 있었지만 지금은 번듯한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가는 게 괜찮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또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4년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 18년부터 4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 그때 막 양도세 면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팍 나와버리면은 사실 저도 그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량 자체가 전체 임대사업 등록되어 있는 물량이 40만 호예요. 그래서 그 물량이 만약 다 출회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 충격을 줄 것이고요. 근데 뭐 저는 다 출회는 아닐 것 같아. 그 대신 이제 지금 양도세만 좀 조정받아도 집값은 바로 조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은 가격 조정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시장이 있고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풀든 안 풀든 가격 하락 압력은 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뭐 4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만 적어도 10만 원은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시에 내놓으면은 가격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 시장 전체에 그런 파급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